여러분 많이 쉬었습니까? 이번에 할 내용들은 뭐냐면 철근의 간격 및 피복 두께예요. 이 철근의 간격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구조 기준과 시방서 기준이 약간 달라요. 근데 이 철근의 그 순간격이라는 규정을 보면 철근의 순간격 규정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이 중심간격 규제가 있어요. 규정이 있는데 이 순간격이라는 것은 철근과 철근이 이렇게 요 간격을 순간격이라 하고요. 중심간격이라는 것은 철근의 중심과 철근의 중심 거리를 중심 간격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피복 두께라는 것은 이 보 같은 경우 있죠? 보가 만약 상세하게 이렇게 모서리 부분만 자르면 이렇게 배치가 될 텐데 이 피복 두께라는 것은 콘크리트 표면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표면까지를 우리가 피복 두께라고 그래요. 그래서 콘크리트 표면에서 철근 가장 근접한 철근 표면까지의 이 최단 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철근의 순간격에 대해서는 이 구조 기준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 보와 그 다음에 기둥의 순간격을 좀 달리 봐요. 그 다음에 보 같은 경우는 이 철근지름을 우리가 D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D. 이 보 같은 경우는 우리가 25mm 이상, 그 다음에 철근지름 이상, 이 줄 중에 큰 값 이상, 기둥은 이제 40mm 이상, 철근지름의 1.5배 이상 이렇게 봐요. 그런데 우리가 시방서에서는 우리 교재처럼 나와요. 교재에서 뭐라고 나냐면 주근지름 1.5배 주근지라 그랬죠? 시방 기준은 시방서에서는 주근지름의 1.5배 이상. 그 다음에 25mm니까 2.5cm 25mm 이상. 그 다음에 굵은 골재의 3분의 4 굵은 골재, G를 굵은 골재로 합니다. 요 중에 가장 큰 값으로 보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구조 기준은 뭐 중심이에요? 부재의 유형에 따라 좀 달리 볼 수 있다는 거고, 시방선 그래도 우리가 통칭으로 보면 한 이 정도를 우리가 순간격을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구조 기준과 시방선 약간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죠. 이런 거는 이제 만약 물어본다면 이렇게 하면 물어보겠지. 일반적인 골재의 어떤 골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순간격이거든요. 골재의 어떤 이런 유동성을 위해서 순간격 규제하는 목적을 물어보지 이 치수를 자세히 안 물어봐요. 그래서 현재 이 순간격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시방서 기준에 저군지름의 1.5배 25mm 골재 최대 치수의 3분의 4 이상 이 중에 가장 큰 값을 요구한다는 것은 시방서 일반적 기준이고요. 이 구조 기준은 보나 기둥에 따라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설계를 할 땐 이런 기준을 맞춰라 라는 것이 나올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자세한 치수가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는 또 일치하는 부분만 착 골라서 내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순간격 규제 이유가 뭐냐를 물어보는 게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순간격 규제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이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굵은 골재 유동성이죠. 굵은 골재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 간격을 설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순간격 규제 목적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복 두께가 나오는데 이 피복 두께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죠. 그 피복 두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는 피복 두께는 내구, 내화, 내식, 부착률 확보다라고 합니다. 내구, 내화, 내식, 부착률 확보. 내구는 오래 가라는 얘기예요. 오랜 수명. 왜냐면 콘크리트가 알칼리성인데 점차 중성화되잖아요. 그럼 이 중성화되는 걸리는 시간은 뭐 한 게 돼요?
피복두께 관계되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래? 내구적이구나. 내화. 화재 견딜 수 있고, 부시 견딜 수 있고, 부착력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피복두께를 확보하는 4대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피복두께 규정에 대한 내용에 보면은, 우리 시방서가 나와요. 시방서. 피복두께에 대한 시방서 규정이 나오는데, 뭐, 피복두께 시공 허용 오차가 있어요. 피복두께 시공 허용 오차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현장에서 그 콘크리트 타설하고 철근을 배치를 하는 이런 걸 하다 보면은요, 이 신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수미리 오차까지 없을 수가 없으니, 보통 10mm 이내, 10mm 이내까지는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허용 오차가. 요거 외우셔야죠. 이게 이런 게 나와야 돼, 시험에. 그쵸? 자, 그 다음 그럼 피복두께를 규정하는 값은 얼마냐? 이건 또 암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피복두께는 이렇게 규정에 정했는데, 수중에 있을 때, 물속에 있을 때죠? 수중. 그 다음에 흙에 연골이 묻혀 있을 때, 그 다음에 5개 공간이에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 나오지만 그냥 한마디 5개 공간입니다. 5개 공간 보면은 우리가 철근 지름에 따라 달라요. 그 수중에 있을 때 물속에 있을 때죠. 물속에 있으니까 철근이 물속에 있으니까 그걸 뒤집으면 얼마가 나와? 10cm. 영구죠. 19 하니까 얼마 나와? 8cm. 위아래가 붙으니까 보기 안 좋네. 5개 공간은 이렇게 4cm, 5cm, 6cm가 나와요. 그럼 4cm, 5cm, 6cm 뭐냐? 철근 지름에 따라 4, 4, 16, 5, 5, 25, 25 이하, 16 이하, 지름이 29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본화기둥은 기본적으로 4cm입니다. 옥내에 있을 때. 그런데 슬랍은 기본적으로 2cm인데 4cm 되는 경우 있어요. D35를 초과하는 철근을 쓸 때는 4cm입니다. 그 다음에 쉘은 그냥 2cm입니다. 이거 외워야 돼, 이렇게. 외워야 되는데, 주의할 사항은 뭐냐? 이 옥내에 있는 본화기둥은 기본적으로 4cm예요. 근데, 얘가, 이렇게 나와요. FCK,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40MPa 이상일 경우는 1cm 저감이 가능하다라고 나와요. 10mm 1cm 같은 얘기죠? 그럼 얼마가 나와요? 4cm 빼기 1cm니까 3cm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콘크리트가 한마디로 고강도 콘크리트 쓸 때는 1cm 저감해서 3cm 이상이면 되겠구나. 얘는 최소 피복 두께죠. 다 최소라는 얘기 뭐예요? 최소라는 것은 요치수 이상이면 만족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요치수 이상이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외우는 방법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철근의 이음이에요. 자, 이 철근을 잇는다는 거는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철근을 이을 때는 방법이 이렇게 이 겹침 이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기계적으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용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때 기계적 이음을 하거나 용접을 하는 경우 요 강도, 접합부 강도를 요구합니다. 주파부의 강도는 철근의 항복 강도의 125% 곱하기 FI다. 이게 뭐냐면 FI 강도에다가 1.25배 이상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철근의 그 강도가 얼마예요? FI거든요. 이게 항복 강도라 그래요. 철근의 강도를 우리 항복 강도로 표현하는데 이 항복 강도의 1.25배 이상 또는 항복 강도의 125% 이상을 요구하는 게 접합부 강도입니다. 그 얘기는 항복 강도 이상을 접합부가 요구했기 때문에 만약에 하자가 생기더라도 접합부에서는 하자가 생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접합부에서는 하자가 생기더라도. 자,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철근의 이음 및 정착이 나오는데 철근을 잇거나 또는 정착한다는 얘기는 아까 그랬지만 겹침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음 기계가 필요하겠죠. 이 철근이 정착을 합니다. 그러면 철근이 뭐가 필요해요? 이렇게 정착길이 필요하겠죠. 정착길입니다. 철근을 잇거나 이 철근을 정착하거나 필요한 길이를 만족해야 됩니다. 자, 근데 다만 주의할 건 뭐냐? 이 철근 정착 및 이음 길이는 구조 설계 기준 및 철근 배건도에 제시된 길이보다 짧을 수는 없다. 그럼 이게 짧을 수 없다는 얘기.
짧을 수는 없다는 얘기 중요한 거죠.